형제 자매와 1년 넘게 연락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추석 아침 한쪽에 놓인 빈 접시를 보다가 괜히 물을 한 컵 더 따릅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죠. 내가 먼저 걸어볼까? 하지만 왜 꼭 나여야 하나 싶어 결국 TV만 켜게 됩니다. 한때는 시시콜콜한 농담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았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몇 달에 한 번 어머니 잘 계시지? 라는 짤막한 안부만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락할까 망설이다가 이미 다들 자기 삶에 바쁘겠지 싶어 그만둡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68%가 부모 사망 후 형제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심리상담가 이영경 소장은 부모가 형제 사이에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는 한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명절 챙기라는 잔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 각자의 섬에 갇힌 듯 외롭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부모님은 형제 자매를 이어주는 가장 큰 끈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안부, 병간호 등은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락할 계기가 되어주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만남의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쪽이 더 여유롭거나 성공했을 때 다른 한쪽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도움을 주는 쪽은 자신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 같아 지치고 도움을 받는 쪽은 이런 관계를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세대 차이, 살아온 환경,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한쪽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상대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거리를 두게 되죠. 오늘은 형제자매 관계가 소원해지는 5개의 사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68세 박할아버지에게 형제들은 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터지자 그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유산이 공개되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특히 형이 부모님 생전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형이 사업 자금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데? 나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액수 하나하나를 따지며 얼굴을 붉히는 형제들을 보며 박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도였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정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었구나. 그 이후로 형제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제는 법정에서만 얼굴을 보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돈은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려다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상속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투명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62세 김할머니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명절과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매년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자는 약속은 텅 빈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멀미를 해서, 연휴가 짧아서, 형제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참석을 미뤘습니다. 동생은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냐며 아예 오지 않았죠. 결국 김할머니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만 내가 할게 했던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연락도 없던 동생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김할머니를 불효자라 비난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제사를 끊었으니 나중에 벌 받을 거다. 그 말에 김할머니는 모든 정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나누던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떠넘겨지자 가족이라는 끈은 순식간에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김할머니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형제들이 아닌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조상은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과 제사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의미를 위한 것이지 의무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8세 이 할아버지에게 조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카들의 이야기는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특목고에 들어갔다. 우리 작은 애는 의대에 졸업하면 병원을 차린대. 잘난 자녀를 둔 형제는 어깨가 으쓱했고 그렇지 못한 형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동생들이 조카의 안부를 묻는 대신 우리 조카는 어디 취직했냐는 질문에 난감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에 다녀라고 답하면 이내 화제가 바뀌어 버렸죠. 성공한 자녀는 가족 모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평범한 자녀를 둔 형제는 점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형제 모임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스펙을 비교하고 우월함을 과시하는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형제 간의 거대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성공 여부가 아닌 그 아이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의 사랑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상기시켜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1세 홍할머니는 결혼한 후부터 나이든 지금까지 남동생과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케가 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올케의 한마디에 동생은 부모님 제사에도 집안 대소사에도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남동생 부부가 찾아와도 올케는 김치 한 통 가져오는 것도 싫어했고 동생은 올케 눈치만 보느라 먼저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홍할머니는 결국 동생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보다 그쪽 식구가 더 중요해? 동생은 별 일 아니라는 듯 누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며 오히려 홍할머니를 비난했죠. 서로의 배우자에게 휘둘리다 보니 우리 형제라는 끈끈한 관계는 그쪽 식구라는 차가운 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배우자도 가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 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6세 정할아버지는 형들과 만나면 늘 유쾌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은 특정 정당을 맹렬히 비난했고 다른 형은 그에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정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결국 너는 뭘 아냐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이후 명절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고 다른 이야기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가치관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져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틀렸다고 단정 짓는 데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대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순간 대화는 전쟁이 되고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굳어지고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목적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정치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잠시 접어두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자매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존재였지만 재산, 책임, 자녀, 배우자, 가치관 등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멀어집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이 한마디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계를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먼저 안부 묻기,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더라도 잘 지내지? 와 같은 짧은 메시지로 먼저 연락해 보세요. 기대치를 낮추기.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를 버리고 서로의 삶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작은 관심 보이기. 서로의 일상이나 취미, 조카들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부재로 구심점을 잃음. 부모님은 형제자매를 묶어주는 가장 큰 끈이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안부 전화 등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락할 계기가 생겼죠.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중심이 사라지고 관계를 유지할 공통분모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진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결혼과 가족 경계의 재편. 결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가족의 경계를 다시 긋는 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새로운 1순위가 되면서 원래 가족은 자연스럽게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병간호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 책임이 무거운 문화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큰 서운함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사회적 격차.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쪽이 어려울 때 비교와 위축감이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요즘 뭐해? 같은 단순한 질문도 넌 여전히 그 수준에서 사는구나 하는 확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보다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죠.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도구적 관계. 형제 자매에게 금전적으로 물주로 여겨질 때 관계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관계가 반복되면 도움을 주는 쪽은 지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대신 필요에 의한 연결만 남기게 되어 결국 신뢰를 잃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말이 안 통하는 가치관의 차이.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고집이 강해지면서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에 며느리 밑반찬이나 해주지와 같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면 솔직한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끈은 여전히 있지만 양쪽에서 잡고 있지 않으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관계 회복은 어려울지라도 작은 노력으로 다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들려드린 사연은 결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계를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정말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연락하고 싶은 형제 자매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